기독교 교육 유선희 교수입니다. 이번 교육 실행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학교와 교사 스태프는 그리고 비 오는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교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실행하게 된 내용은 본 연구의 과목은 종교교육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종교교육론은 학부 기독교 교육과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신입생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수업을 맡은 거라 어려운 수업이다라고 전해 들었고 또 수업 평가도 안 좋대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수업을 좀 재미있고 매력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교육은 이제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 학부 기독교 교육과 신입생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들이 받은 교육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또 지식 전달적인 교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적인 수업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좀 실행해서 많은 경험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첫 전공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첫 인상을 만드는 과목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그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이것이구나라고 첫 인상을 주는 그런 과목인데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매력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식의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 중심 수업을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학생 주도적인 활동 중심 수업은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설계하는 수업은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적인 변화에 부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교수자의 설명이나 질문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을 했다면 하고 학생들은 이제 경청하고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학생 스스로 질문 자체를 탐구하고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탐색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생의 역할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고 또 수업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지, 논리, 언어에 의해서만 알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버드 바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알미 방식을 추구해야 되고 다양한 알미를 촉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어떤 다중지능적인 존재로서의 교육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간, 예술, 대인관계, 자연이해, 자연, 친화, 영성, 비언어, 직관 등의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겨냥한 교수 방법을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의 리드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적인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다중지능적인 알림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리더 이 세 가지를 제가 고려를 해서 학생 주도적인 활동 중심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학생 주도적인 활동 중심 수업 안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개론적인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교육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종교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한 것을 탐구했고요.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교육의 의미와 목적. 누가 가르치는가? 교사론. 누구를 가르치는가?
학생론, 연령별로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 공과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how,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교수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when,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인 역사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where, 어디에서 교육하는가, 가정, 학교, 교회, 사회, 지역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which, 기독교 교육은 어떤 학문인가, 어떤 학문 영역이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저는 기독교 교육의 기반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수업해보고 지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학문적인 매력을 갖게 하도록 하였고, 또 이제 신입생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교육 학도다라는 정체성과 비전을 갖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의 기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적 활동인데요. 수업적 활동 시간에는 과제를 통해서 수업 주제에 대해서 미리 선행 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문헌이나 생성형 AI 등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수업 주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이잖아요. 실시간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교수자의 강의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병행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수자 강의는 이제 핵심 내용이나 쟁점, 방향, 토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시간은 한차 신학, 많게는 2차씩, 거의 반 정도, 실시간 시간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소요를 했고, 그 이외의 시간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실행했습니다. 2시간이나 적게는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 수업 중에서 교수자의 강의, 학생 주도적인 활동 강의,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주도적인 활동 시간에는 먼저 매주마다 토의하는 시간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조별 토의, 짝 토의를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수업 주제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실행을 했는데, 교육의 의미를 논의할 때는 찬업 활동, 예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공과나 교육 과정을 다룰 때는 모의 수업을 실행을 했고, 또 학생론을 다룰 때는 연령별로 이렇게 연령을 나누어서 5분 드라마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 역사는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의 시대, 종교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적인 역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해서 1시간에 여러 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에 들어가면 그 구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교육,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에 대한 교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학습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론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영화 수업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한 4가지 정도의 영화를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교사가 진정한 교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교수 방법, 다양한 교수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교수 방법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종별로 협동학습과 PBL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즈 퀴즈도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정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골든벨 퀴즈를 2주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기 초반에는 이제 학생들끼리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교육에 대한 성찰 에세이도 함께 쓰면서 각자가 쓴 것을 조별로 다루면서 또 조 안에서도 대표자를 세워서 대그룹을 발표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업도 했습니다. 3시간 내내 간 건 아니고 교실에서 한 반 정도 있다가 한 반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산책을 하차사든지 했거든요. 1학년이나 서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동문도 몰랐고요. 하차사 처음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야외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패들렛 활동도 열심히 해서 과제나 결과물을 패들렛에 다 올리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는 생성형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과제나 또 수업 시간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수업적 활동에서 개인 과제나 조별 과제, 선행 학습을 할 때 이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라라고 권유도 하고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도 했는데요. 4주차와 13주차에 실행을 했는데 4주차에는 활용 방법을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에 대한 결과물을 교육적인 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게 하고 탐구하게 하면서 또 결과물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13주차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활용한 플랫폼은 챗GPT, 코파일럿, 구글 바드, 제미니, 클로바엑스, 감마, 블루스노 이런 등등의 플랫폼을 함께 활용을 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동영상, PPT, 오디오 생성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또 결과물도 추출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패들렛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패들렛에 결과물을 이렇게 올리도록 했고요. 이 새로운 활동 생성 AI 생성물을 올리게 했고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조에서 학습센터를 할 때 전기 이스라엘 교육을 이제 맡은 1조였거든요. 이 1조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습센터를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좀 보시면요. 요거 아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이런 결과물도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기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학습센터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패들렛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수업 영상을 잠깐 살펴보면요. 커리큘럼 공부할 때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수업안을 조에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야외 수업 사진, 그리고 종강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연구의 목적이 있겠죠.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 주도적인 활동 수업을 실행했을 때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 주도적인 활동 중심 수업 안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으로써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연구를 두 가지로 해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1학년 A반이고요. B반과 A반으로 분반이 되어져 있는데, B반은 수요일 수업이라서 굉장히 휴강이 많았어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A반은 화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휴강이 없어서 A반으로 설정을 하고 조사 참여자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30명, 4학년 1명, 교대원 2명 해서 총 33명이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행을 했고요. 수업 중에 서면조사를 통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우리 교수학습개발원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을 통해서 결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문항 구성과 신뢰도 개수를 보시면 사전조사에서는 제가 문항을 생성형 AI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제가 문항을 설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후조사는 수업 전반적인 것과 생성형 AI를 합쳐서 같이 설문조사를 실행을 했고요. 사전조사에서는 리커터 5점 적도형이고 사후조사에서는 서술형 문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하더라고요. 우리 김혜수 교수님께서 높은 편이고 이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수업 전반에 대한 5점 리커터형 문항에 대한 연구 결과는요. 일단 윌콕슨 부어순이라는 검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수업 목표 달성도, 수업 참여도가 중위수는 5점, Q1에서 Q3는 4점에서 5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중위수라 하면 이제 5점이 만점인데 학생들이 이제 체크한 그 점수를 쫙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중간값이 5점 만점인 거고 Q1에서 Q3은 Q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위 25%, Q3은 하위가 상위 25% 해서 Q1에서 Q3이 4점에서 5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하위를 다 제하고 그 중간에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어지는 그 점수가 4점에서 5점이다라는 그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수업 만족도는 5점이고 Q1에서 Q3가 4.6점에서 5점이고요. 수업 방법의 효과성은 중위수 5점, Q1에서 Q3가 5점에서 5점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5점 리커트형 문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생성형 AI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전조사는 4점, 그리고 사후조사는 5점으로 중위수가 상향 조정이 되어졌고요. 그다음 Q1에서 Q3도 3에서 4점에서 4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졌고, 또 만족도도 이제 4점에서 5점으로, 4점에서 5점에서 이제 4에서 5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졌다, 유용성 인식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의 지속 의향에 대한 사후조사를 했는데요. 이 시점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위수가 4점이에요. 5점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서술형 문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두 가지 문항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하고 짧게 적으라고 했는데 수업의 유익함에 대한 문항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11명의 학생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한 학생이 있었고 14명이 교수 방법의 다양성이 좋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장점은 정보 수집, 과제 수용에
수행의 용이성, 민첩성, 생성물의 탁월성과 활용성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단점은 이제 생성물 자체에 대한 불만족, 정보의 부정확성, 활용 능력의 미흡, 사고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학생들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질적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3명의 수업 참여도가 좋은 학생을 통해서 심층 서면 조사를 했는데 학기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에게 이제 2가지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수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생성의 AI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3명이 학생 참여 수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였고 다양한 학습 활동이 좋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점도 적으라고 하였더니 이제 참여자 C가 한 내용이 제가 주목한 부분인데 내향적인 학우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짧게 적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본 지점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A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 화요일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한 2-3번 하잖아요. 한 번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 분량이 벅차다 때도 있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의 AI 활용에 대한 질문은요. 양적 연구와 비슷하게 이 정보 수집의 용이성, 민첩성, 그리고 생성물의 탁월성, 활용성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를 했고 단점도 이런 내용을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좋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진술을 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수업 실행 계획과 실행을 한 것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우리의 대학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식 수업보다는 학생 참여적인 수업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설문조사에서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평가에서는 진짜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몇 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수업 평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는데 98점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학생 참여적인 수업에 선호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업에 학생 참여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식의 수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이 약화되어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실행을 해본 경험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더 에너지가 필요했고 더 촘촘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했고 더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이제 쏟아부어야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교수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지점인데요. 내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번 수업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재미있게 매력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수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 중심적인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래서 학기 초에 그 클래스의 상황을 좀 보시고 내향적인 성격의 학우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차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수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수자가 강의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좀 쉬게 하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클래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는요,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전조사, 사후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만족도와 유용성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활용해보니까 좋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활용 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진술한 내용과 같이 결과물의
무비판적인 수용, 생성물 오류에 대한 비판 능력의 부재, 그리고 과의존, 편향성, 그리고 사고력 저하 등등에 대한 우려를 학생들 스스로가 했거든요. 진술을 했거든요. 저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지도에 보니 이런 단점,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진흥 연구에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론을 좀 내어드리자면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학생들하고 하여금 학습 주체성을 강화하고 생성물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기초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개념적인 지식 구조를 선행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처럼 열심히 독서하게 하고 과제 내리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교수적인 촉진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구비되어져야만이 생산력 AI를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개발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진흥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